안녕하세요, 휘빈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전남친의 동생을 덕질한 썰 풀면서 메이크업 시작해보겠습니다. Let's go! 선크림 닥터지 브라이트닝 선 플러스입니다. 방금 눈썹 정리를 하고 하는데 약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으악! 제가 전남친의 동생을 덕질한 썰을 푼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네! 크크. 잠깐만, 선크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약간 화면을 보면서 약간 처음 해가지고 솔직히 이 썰을 풀기 위해 화장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발라줄게요. 사실 약간 TMI인데 제가 이 영상을 지금 3번째,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성공시키겠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영상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답니다. 혹시나 미흡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베네피트 프로페셔널 발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브이로그 보셨나요? 반짝 투어를 갔다 왔어요. 그 썰을 잠깐 풀어보자면 반짝 투어 갔다 온 썰.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지금 피부가 다 뒤집어졌고, 근데 잠을 못 잔 것 치고는 30몇 시간이 지났을 때만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는데 밤을 꽃다발을 받으러 갈 때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틸만 하진 않았어. 솔직히 비 맞으면서 기다릴 때 매우 힘들었어. 여러분 일단 무조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의자는 그냥 무조건 사셔야 되고요. 플라스틱 의자, 낚시 의자 무조건 아무거나 그냥 냅다 다이소 달려가세요. 무조건 다이소로 직행하세요. 만약에 짐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집에 갈 때 그 의자를,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어디에 누구를 데리고 오거나 그 의자를 집에 못 가지고 갈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의자는 다른 짐을 버리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의자는 그냥 무조건 필수. 저는 돗자리를 가지고 갔거든요. 돗자리를 친구한테 빌려서 갔어요. 근데 비 오는 걸 알았더라면 그냥 돗자리를 빌리지 말고 의자를 살걸. 저는 의자 당연히 비에 젖을 줄 알고 뭐 돗자리 있으니까 돗자리 깔지 뭐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우비 입고 돗자리 앉지 뭐.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너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 자, 잠시만요.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21C 란제리 바르고 갈게요. 근데 이거 리뉴얼 됐나요? 잘 써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올영 세일 때 샀거든요. 근데 리뉴얼 됐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그 반짝 투어 때 썼는데 그날 제가 선크림을 짐이 너무 많아서 평소에 이 닥터지 선크림을 안 들고 다른 선크림을 들고 왔더니 이게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쓰던 그 느낌이 아니긴 했는데 선크림이 제가 쓰던 게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발라보겠습니다. 아무튼 의자는 정말 필수고요. 밤을 새는 거는 힘들지 않았는데 막 서 있거나 막 그런 게 힘들었고, 그리고 의자가 없으신 분들은 진짜 비 오는 그날 우산 쓰고 서 계시는 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4시간, 5시간, 6시간 동안 비 맞으면서 우산 쓰고 서 있는 거 죽음. 그래서 아침에 이제 다음날 밤에 공연을 하잖아요. 이제 다 같이 응원을 해야 되는데 앞줄이 밤샘 존이잖아요. 밤샘 존. 밤샘 하신 분들이 다들 지쳐가지고 응원 소리가 좀 이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 같아. 우리 지쳐가지고 근데 서로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컸지만 그래도 막 떠나갈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었다. 왜냐면 우리는 다 밤을 며칠간 샜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다시 온다? 그러면 저는 이틀 밤을 샐 겁니다. 더 일찍 갈 거예요. 정말 가성비 좋은 스키인 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인책하고 이런 거는 뭐 2시간에 한 번, 3시간에 한 번, 이거는 솔직히 뭐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면 되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마지막 인책 시간이 1시, 제가
800 몇 번을 받았는데 마지막 인책 시간이 1시 20분이었고 그 다음 인책 시간이 4시였어요. 그러면은 잘 시간이 거의 2시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계속 인책 타임이 3시간, 4시간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2시간 뒤에 나와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아예 한숨도 못 잤죠. 그 전까지도 한숨도 못 잤어요. 솔직히 긴장되고 이제 막 도착해가지고 약간 라이즈를 본다는 그런 설렘에 잠을 못 잤는데 아 진짜 자야 돼 하면서 계속 누워 있었는데 잠이 진짜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결국 밤을 새고 나갔는데 비는 진짜 그때부터 주룩주룩 오고 우비 쓰고 앉아서 막 기다리면서 비가 빨리 우산을 접고 싶은데 비가 좀 그칠만 해서 우산을 접으면 다시 비가 주룩주룩 오고 다시 또 접을만 해서 또 그칠만 해서 또 접으면 주룩주룩 오고 진짜 아침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또 새치기는 또 얼마나 많은지 중국인들 왜 자꾸 끼어드는 거야? 아무튼 정말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팝업을 좀 얘기하자면 팝업은 정말 그냥 부러움의 연속이었어요. 너무 부러워서 거기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였어요. 부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 눈앞에 안 보이면 막 가천대 뭐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거 막 영상으로 뜨잖아요.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게 당장 아니니까 막 당장 부럽다 이런 느낌이 없었고 그냥 뭐 있나 보다. 그냥 귀엽다 뭐 이런 감정이 드는데 내 눈앞에서 저렇게 막 꽃 주고 있고 막 이런 걸 직관하니까 진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배가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딜레이가 너무 돼가지고 저희가 계속 짐도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공연을 줄 5시까지 쓰러 갔었어야 되는데 짐을 계속 들고 다니기가 저는 팝업에서 당연히 서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짐 너무 많아서 우리는 절대 이 체력이 못 받쳐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숙소를 더 연장을 하자. 5시까지 연장을 해서 잠깐 숙소 들렸다가 근데 잠깐 지금 에어컨 소리 괜찮은가? 잠깐 에어컨 좀 줄이고 오겠습니다. 여태까지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면 어떡하죠? 아니 아무튼 그래가지고 숙소에 짐을 놔두고 갔어서 숙소를 다시 들렸어야 돼서 4시 전까지는 다시 숙소를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그 팝업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막 3시 40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팝업을 막 길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한 30분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4시 10분, 20분에 끝나면 이게 좀 시간이 너무 애매한데 해서 결국에는 다 못 보고 중간에 나오긴 했어요. 근데 어차피 부러워서 배 아파서 그냥 보는 걸 포기했습니다. 클리어의 에어핏 컨실러입니다. 이걸로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살짝만 일단 이렇게 해주고 여기 트러블 있는 데도 살짝 그냥 쿠션 커버로 할게요. 아무튼 그랬다. 반짝 투어는 정말 그랬고 정말 힘들었으나 정말 가성비 스케줄은 맞았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그런 스케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책이 있다. 인원 체크를 하는 스케줄이다. 그러면 더 일찍 가서 더 앞에서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에어컨 시래기 소리 뭐야. 저는 덕매도 없어서 그런 스케줄을 혼자 다니는데 이번에 한번 동행을 구해가지고 숙소를 같이 쓰실 분을 구해서 숙소도 같이 쓰고 중간중간 이동할 때마다 택시팟을 또 같이 구해서 택시팟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택시팟을 꼭 하세요. 돈을 정말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물론 성인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우리는 고능하게 덕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런 거라도 아껴서 굿즈 하나 더 사고 인형 하나 더 사자고요. 여러분 택시팟 꼭꼭 하세요. 근데 좋은 거 같아. 그 약간 글을 올릴 용기만 있다면, 내가 택시팟에 택시 파티장이 될 용기만 있다면. 여기만 살짝.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썰 시작합니다. 이번엔 컨실러로 가려볼게요.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 1.55 내추럴 베이지입니다. 제가 전 남친의 동생을 덕질한 썰 풀겠다고 했잖아요. 잠만, 베이스까지만 끝내고 합시다. 잡티를 완벽하게 가릴 생각은 딱히 없어요. 자, 이제부터 썰 갑니다. 전 남친의 동생을 덕질한 썰. 제가 전 남친의 동생을 덕질했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은 약간의 딥한, 살짝 딥한 스모키 메이크업 해볼 거예요. 너무 늦게 말해주는 건가? 요거 색깔, 요 색상, 요거랑 요거 밝은 색상 살짝 섞어가지고 눈두덩이 슉슉슉 언더까지 쓱쓱. 일단 여기 언더에서 멈춰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최대한 넓게 펴발라주겠습니다. 옆으로 넓게 해줄게요. 다시 요거랑 요거 이렇게 섞어서 제가 눈 감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전 남친의 동생을 어떻게 덕질하게 됐냐. 제가 전 남친이랑 사귈 때 그 전 남친에게 자기 동생이 있다. 근데 내 동생이 아이돌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 남친이 어떤 그룹의 누구다 라는 거를 알려줬어요.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다라는 것까지는 솔직히 알려주지 않았고 그냥 어떤 그룹에서 활동 중이다 라는 거를 알려줬는데 누군지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아서 알 수밖에 없었고 그 소속사를 이미 제가 알고 있는 회사였어요. 약간 3대 기획사 뭐 이런 데는 아니었고 그냥 중소기업의 소속사였는데 이름 들으면 알만한 소속사여가지고 이미 저는 뭐 워낙 좀 아는 그룹이 많았으니까 이미 아는 그룹이었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그룹이었고 이미 아는 회사였다. 일단 언더 음영 들어가시기 전에 애교살에 이걸로 먼저 살짝만 눈 밑에 이미 아는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관심은 딱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부터 완전 핑크 블러드였고 그 그룹, 그 소속사는 그냥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사귈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갔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쓸쓸한 거야.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어디에 내 마음을 의지하고 싶은 거야. 의지를 하고 싶은데 어디를 의지하지 하다가 좀 덕질을 해볼까. 이게 좀 주위를 이렇게 좀 둘러봤어요. 이게 좀 덕질할 게 없나 하고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이게 좀 그때 한창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룹이 되게 실력이 좋다라는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소문을 들어서 내가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봐야겠다 해서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이제 시청을 했죠. 근데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전 남친의 동생이 있는 그룹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봤죠. 아, 그냥 쟤네도 나오는구나 하고 일단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보려고 했던 목적은 이제 다른 그룹이었으니까 이제 걔네도 보고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 시청을 하기 시작했죠. 했는데 두 팀 다 너무 잘해서 약간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프로그램 내에서. 그러다가 전 남친 동생이 있는 팀에 그 비주얼이 괜찮은 센터 멤버가 있었어요. 제가 그 센터 멤버한테 덕통사고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 센터 멤버가 좀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센터 멤버한테 치여버렸다. 그때부터 전 남친 동생이 있는 그룹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당시에는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서바이벌 프로그램 하면은 막 방청도 하고 막 가서 막 볼 수 있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번에는 이 브러쉬로 요 색상 언더를 다시 한번 언더 쪽 전체적으로 서바이벌 프로그램 가서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언더 밑에까지 약간 이렇게 올라가듯이 해서 풀어줄게요. 가서 보진 않았어요. 막 그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았고 그냥 투표 열심히 하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 남친의 동생이 있는 그룹이 회사로 돌아가서 컴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컴백을 했는데 컴백을 하면 음악 중심, 인기가요 뭐 이런 공방 스케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공방 스케줄, 공방이라는 거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정도까지 덕질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콘서트를 간 적은 있어도 공방을 가본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공방은 약간 콘서트보다 한 단계 난이도 더 높은 그런 덕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런지 그 다음에는 요 색상 한번 써볼게요. 요 색상 요거랑 요거 살짝 섞어서 언더에 삼각존 쪽 풀어서 이쪽까지 가운데로 가지고 아무튼 공방을 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 공방을 하는 곳이 방송국이 저희 집이랑 걸어서 10분, 20분 거리인 거예요. 아니 걸어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인 거예요. 나도 한번 공방을 신청을 해볼까?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20분 거리면은 한 번씩 넣어볼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유명한 아이돌이 또 아니었어요. 공방을 넣어볼까?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일단 넣었어요. 일단 넣었는데 또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처음 당첨된 게 인기가요였어요. 인기가요. 그때 또 제가 하필 또 백수였어요. 백수니까 뭐 당연히 공방 인기가요? 집에서 가까워.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방 처음 갔는데 또 너무 재밌어. 그래서 다음 공방을 또 신청을 합니다. 다음은 음중이었어요. 근데 음중은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음중에서 6번이 된 거예요. 오마이갓. 내 인생에 6번이라는 숫자가. 근데 그날이 또 하필 미니 팬 미팅이 있는 날이었어요. 6번 완전 센터 자리잖아요. 완전 게이들. 이러면서 공방도 너무 재밌게 보고 살짝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6번 완전 게이득이잖아요. 그때부터 좀 더 딥한 덕질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버블을 또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버블을 제 최애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애만 하다가 2명 정도 하다가 3명 정도 하다가 이게 좀 점점 이렇게 멤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전체 멤버를 다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당연히 내 전남친 동생도 있었죠. 근데 이게 전남친 동생의 버블을 하면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도 알고 싶지 않은 전 남친의 TMI를 그 전 남친의 동생이 약간 자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명절에 집에 갔다 왔는데 강아지 사진을 보내준다거나 뭐 부모님 얘기를 한다거나 뭐 사촌 언니랑 뭐 누나랑 뭐를 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 그냥 저도 알고 있는 얘기들, 알고 싶지 않은, 굳이 알고 싶지 않은 TMI. 뭐 강아지 사진을 보내줬는데 내가 알고 있는 강아지야, 내가 만난 강아지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알고 싶지 않아. 난 전 남친을 지금 피하고 싶어서 여기로 왔는데 전 남친의 추억을 자꾸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단점이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제가 자초한 일인걸. 그래도 전 남친 동생의 버블은 나름대로 귀여워서 또 할만했다. 되게 좀 이상한 관계이지 않아요? 전 남친 동생의 버블. 근데 그 전 남친 동생에게 무슨 이상한 사심이 있거나 뭐 그랬던 거는 전혀 아니었고, 그냥 저는 그 그룹 내 소식을 빨리빨리 접하고 싶어서, 제 최애의 소식을 접하고 싶어서, 빨리 접하고 싶어서, 그룹 내에 도는 썰을 빨리 접하고 싶어서 버블을 제 전남친 동생까지 하게 돼버린 거지, 그 전남친 동생에게 마음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약간 그때부터 제가 병이 생겼어요. 이게 전 멤버 버블을 다 해야 되는 병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약간 그런 병 있으신 분들 있나요? 그리고 제가 전 남친 동생의 버블을 하면서 진짜 고민됐던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 남친 토스트에 이어서 전 남친 콘서트. 제가 전 남친에게 연락하고 싶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남친의 동생이 콘서트를 할 때였는데요. 약간 되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 남친하고 안 좋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좋게 헤어졌어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헤어진 거였고, 그니까 저도 이게 약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걔를 다시 만나면 콘서트 티켓을 한번 달라고 구걸해볼까?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전 남친 동생이 내 최애랑 같은 그룹이다. 콘서트 티켓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약간 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빠순이로서의 자존심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전 여친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지, 내 스스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언더에 눈 밑 애교살 그림자를 이걸로 한번 놓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전 여친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왜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그 그룹이 진짜 인기 1군이야. 1군이어서 막 콘서트 티켓 오픈했는데 뭐 1분 만에 매진. 들어가자마자 대기 2만, 대기 5만 이렇게 떠. 그러면은 저 무조건 당장 연락해가지고 미안한데 나 초대권 좀 주면 안 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전 남친 동생은 자리가 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무리 티켓이 좀 비싸고, 솔직히 요즘 티켓값 되게 비싸요. 비싸고 저는 올콘을 다 뛰고 싶었어요. 당연히 다 뛸 거였지만 그래도 내 돈 내산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제 돈 주고 콘서트를 갔습니다. 결국에는 전 남친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진짜로 딱 들어갔는데 콘서트 티켓 다 매진, 내 자리 없어? 그러면 당장 전 남친한테 연락.
연락해서 미안한데 자리 하나만 줘.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고 자리가 좀 남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전 여친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 여친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로 선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콘서트장에서 전 남친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요 제일 밝은 색으로 눈 밑에 여기 하이라이터를 한번 주고 갈게요. 콘서트장에서 전 남친을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아무리 덕질을 하고 다니는 빠순이라지만 그래도 그 장소에서 전 남친을 굳이 만나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올콘을 다 뛸 거야. 그러면은 그 중에 걔도 한 번쯤 올 수 있잖아요. 콘서트 장소에. 그리고 또 하필 콘서트장이 또 막 체조 경기장 막 그런 데가 아니야. 약간 몇백석 되는 규모야. 예를 들면 예사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들어가는 문이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데 거기서 들어갔는데 전 남친 만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는 올코너를 할 건데 전 남친을 만나면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그냥 갔어요. 갔는데 다행히 만나진 않았어요. 너무 다행히도. 그 다음부터는 그냥 덕질 열심히 하다가 딱히 뭐 소속사가 일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점점 퀄이 하락해서 그냥 탈덕을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는 요거 제일 진한 컬러로 여기 눈 밑에 애교살을 여기 눈 밑에 언더를 살짝만 이렇게 일자로 긋고 갈게요.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전 남친 동생을 덕질한 썰. 제가 이런 재밌는 썰들이 몇 개 더 있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걸 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컨텐츠 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여기 언더 부분을 살짝만 라인을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글램 언더라이너 1호 베어피치입니다. 이걸로 살짝 해주고 이렇게 살짝 그어주고 제일 밝은 색으로 요거 제일 밝은 컬러를 해가지고 조금만 더 길게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나 렌즈를 안 꼈다. 렌즈를 안 낀 대왕 이슈. 어쩐지 뭔가 허전하더라. 렌즈를 안 꼈네? 썰 푸는데 너무 집중해버렸어. 일단 뷰러부터 좀 해볼게요. 뷰러를 하고 렌즈를 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되게 약간. 자, 저는 렌즈를 좀 끼고 오겠습니다. 짠! 렌즈랑 앞머리를 풀고 왔고요. 자, 아이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그려볼게요. 웨이크베이크 철벽 펜 아이라이너 015 블랙. 빠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하니까 약간 조금 긴장이 돼요. 제가 원래도 긴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점막까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도 살짝
로락의 프로 팔레트 에스프레소 색상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진한 완전 아이섀도우 갈색 컬러. 브라운. 이거 그냥 아이섀도우 풀어주는 거고. 끝부터 풀어줄게요. 자, 그리고 쉐이딩을 한번 해줄게요. 요거 1, 2번 섞어서. 와, 뭐야. 긁었어. 이렇게 잡아주고 애교살 언더도 한 번만 다시 잡아줄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팅 해줄게요. 요거 1번 긁은 걸로 전체적으로 살짝만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살짝만 밝혀주고 끝까지 이렇게. 코는 이걸로 할게요. 클리오 글래스 앤 하이라이터 1호 달빛 물방울. 좀 근데 여기랑 여기 해주고 눈 앞머리 쪽에 살짝 이걸로 포인트를 좀 주고 싶어요. 오프라의 스페이스 베이비 하이라이터입니다. 이거 색상 진짜 예뻐요. 앞머리에만 살짝만. 너무 무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립을 발라보겠습니다. 립은 이걸로 베이스 발라볼게요. 지베르니 플러피 쉬어 틴트 3호 베리 휩 컬러입니다. 약간 이런 색상인데 립 브러쉬로 스머징 해줄게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에뛰드 픽션 컬러 7호 발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좋아하는 글래스팅 워터 틴트 롬앤의 2호 나이트 마린 컬러. 이거 중간에만 살짝 발라볼게요. 근데 이거 브러쉬 팁 끊어졌어요. 이거 유리알 광택 쩔어요. 근데 제 거 약간 변색된 듯. 하지만 예뻐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셔를 요거 해볼게요. 네이처 리퍼블릭의 바이플라워 블러셔 11호 인생 퍼플. 살짝만 해볼게요. 가운데다 하면 살짝. 살살. 그러면 이제 속눈썹을 붙이고 오겠습니다. 아니다. 쉐딩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요거 색상 섞어서 조심 톡톡이 살짝 줄게요. 자, 이제 정말로 속눈썹을 붙이고 오겠습니다.
짠! 속눈썹이랑 마스카라를 대충 붙이고 왔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메이크업이랑 그때는 좀 다른 메이크업 또 해볼게요. 그때는 또 재밌는 썰이랑 다양한 메이크업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안녕!